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40년 넘게 의사로 일해온 김재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찾아왔어요. 바로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갱년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말씀이에요. 여성분들은 물론이고 요즘엔 남성분들도 많이 찾아오세요. 저도 혹시 갱년기인가요?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갱년기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른 시대예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갱년기를 훨씬 편안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혁신적인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먼저 갱년기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갱년기라는 단어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막상 설명해달라고 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를 먼저 보죠. 보통 50세 전후로 월경이 완전히 멈추는 폐경을 맞게 됩니다. 이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몸에 여러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요.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안면홍조, 밤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설치는 것,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관절이 아프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드는 것.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럼 남성분들은 어떨까요? 남성 갱년기는 좀 다릅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40대 중반부터 서서히 정말 조용히 줄어들어요. 1년에 약 1%씩 말이죠. 그래서 남성분들은 자신이 갱년기를 겪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바로 남성 갱년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참아야지, 뭐.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갱년기는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니까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갱년기를 훨씬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었거든요. 특히 남성 갱년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남자가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남성분들이 당당하게 병원을 찾아와서 상담받으세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거든요. 참는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방치하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남성 갱년기를 방치하면 우울증, 당뇨병, 대사증후군, 심지어 골다공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갱년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참기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의 갱년기는 정말 다릅니다. 여성 갱년기는 폐경이라는 명확한 기점이 있어요. 마치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갑자기 호르몬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증상도 비교적 뚜렷하고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죠. 반면 남성 갱년기는 마치 해가 서서히 지는 것처럼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가볍게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는 걸 어려워해요. 특히 성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숨기고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훨씬 좋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갱년기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과제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갱년기를 개선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들입니다. 첫 번째, 호르몬 대체요법. 호르몬 치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말이죠. 물론 예전엔 호르몬 치료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적절한 용량과 방법으로 사용하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저용량의 에스트로겐이나 복합 호르몬제를 사용해요. 먹는 약도 있고
피부에 붙이는 패치나 바르는 젤 형태도 있어요. 남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을 받을 수 있어요. 혈액 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주사나 젤 형태로 투여합니다. 중요한 건 절대 자가 치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능성 영양제 조합. 요즘은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여성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감마리놀렌산은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해요. 블랙코옷이라는 성분은 안면 홍조나 수면 장애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남성분들은 어떨까요? 마카는 활력과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고 아연은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옥타코사놀은 피로 회복과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영양제들은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세요. 세 번째, 근력 운동과 단백질 식단. 갱년기가 되면 근육이 정말 빠르게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체지방은 늘어나고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되죠. 그래서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남성분들은 주 2-3회 정도 중간 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면 좋고 여성분들은 가벼운 맨몸 운동이나 필라테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식단도 중요해요. 고단백, 저탄수화물, 저염식이 기본입니다. 두부, 생선, 달걀, 닭가슴살 같은 고단백 식품을 충분히 드시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과 다양한 채소를 드세요. 물도 하루 1.5-1리터 이상은 드시고요. 네 번째, 심리적 안정과 명상. 갱년기의 많은 증상들이 사실은 감정과 연관되어 있어요.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 불안감, 우울한 기분. 이런 것들이 호르몬 변화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명상이나 호흡 훈련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분씩 아침에 일어나서나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해보세요.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무엇이든 좋으니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 HRV 기반 바이오 피드백.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HRV라는 건 Heart Rate Variability, 즉 심박 변이도를 말해요. 이걸 측정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 상태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스마트워치나 전용 기기로 HRV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나 수면 개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장애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이런 디지털 바이오 피드백 훈련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거든요. 갱년기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걸 알게 됐어요.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시면 앞으로 20년, 30년을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갱년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참기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의사와 상담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바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될 모든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기억하세요. 갱년기는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갱년기 극복 전략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갱년기와 수면 장애 그리고 갱년기 우울증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